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커먼 애플리케이션에 있는 에세이 토픽 이제 한 부분에 대해서 제이키 선생님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제 얘기를 해볼 에세이 토픽은 뭐냐면 네 번째 옵션이에요. 네 번째 옵션이 뭐냐면은 Describe a character in fiction, a historical figure or creative work, as in art, music, science, etc. that has had an influence on you and explain that influence인데 이 토픽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이 토픽이야말로 많은 학생들이 잘못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사실 방금 이제 대표님께서 문제를 읽어주셨지만 It has an influence on you and explain that influence. 중요한 거는 어떠한 책이고 뭐 어떠한 캐릭터였고 이런 거냐보다는 그게 나한테 어떠한 식으로 다가왔는지를 집중적으로 설명해야 된다는 거가 제일 중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일단 학생들이 이걸 보게 되면은 자기가 읽었던 책이나 아니면 영화 아니면 미술 작품에 대해서 묘사를 하다가 끝나는 에세이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해진 500단어면 500단어 안에 일단 묘사하는 부분도 들어가야 되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묘사는 최소한으로 가고 최대한의 어떤 자기 분석을 통한 이 묘사한 그것과의 관계를 갖다가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선생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어떤 면에서는 SAT, 에세이와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SAT, 에세이에서도 사실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는 애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example에 대해서만 주절주절 쓰다가 끝내버리는 경우거든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에도 커먼 애플리케이션 에세이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책의 캐릭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신나갖고 그 캐릭터에 대해서 500단어 안에서 다 설명을 해버리고는 그래서 난 이 사람이 나한테 임팩트가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끝내버리면은 그건 사실 도구만 갖고 설명을 한 거지 본질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한 거는 아니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대학에서 알고 싶어하는 내용은 쏙 빼놓고 일단은 묘사로서 끝난 에세이가 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런 분이죠. 그래서 네, 그게 첫 맞습니다. 번째고 두 번째로는 이제 어떤 부분을 또 피해야 될 것 같냐면은 일단은 explain에 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면 여기서 describe하고 explain인데 일단 대학 측에서 알고 싶어하는 것은 explain 설명을 함으로써 어떤 지원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패션이라든지 열정이나 아니면은 자기가 흥미로워하는 부분의 어떤 묘사 그리고 어떤 자신의 성격 등을 보고 싶어 하는데 그 부분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특히나 이런 캐릭터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 보면요. 이 캐릭터가 갖고 있는 성격, 이 캐릭터가 어떤 이를테면 책 안에서의 어떤 역할을 뭘 했는지 이런 거를 자꾸 설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것보다는 이 캐릭터를 봄으로 인해서 그게 실질적으로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야말로 이 주제는 도구에 불과하고 사실상은 자기의 얘기를 쓰는 플랫폼만 마련해주는 정도라고만 생각해야 되는 게 오히려 더 맞는 거라고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보게 되면은 보통 이제 대학 입시 사정관들 에세이를 갖다 읽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읽는 에세이가 적게는 수천 개, 많게는 수만 개까지 에세이를 보게 되는데 이 토픽을 가지고서 흔히 이제 학생들이 많이 쓰는 어떤 인물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아인슈타인,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흔히 이제 예측할 수 있는 인물에 대해서는 좀 피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웃긴 건데요. 잘 생각해 보면은 특히나 이제 제가 입학처에 있는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보고 이러면은 유색인종 특히나 흑인 같은 경우에는 유난히 마틴 루터 킹 주니어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아니면 자기네 나라에서의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러는데 그게 잘 생각해 보면요 사실 그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영향을 끼쳤을까에 대해서는 첫째로 굉장히 의문점이 들 수밖에 없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썼다. 그러면은 제가 이순신 장군님에 대해서 아는 게 얼마나 있겠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랑 인터랙트를 한 건 더더욱 없을 테니까 그게 사실 그만큼 신빙성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누구나 생각해서 누구나 역사책을 조금만 뒤져보면 쓸 수 있는 거 그거는 입학처에서 보기엔 거꾸로 보면 그만큼 충분히 생각을 하질 않았거나 아니면 그만큼 뭔가 책이나 이런 픽션 안에서의 캐릭터가 얘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친 적이 없으니까 얘가 억지로 생각을 쉽게 해냈구나 라고 볼 수밖에 없으니까 긍정적으로 나올 수가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볼 것이 뭐냐면은 학생들이 이제 픽셔널 캐릭터를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예를 들면은 그 어떤 사우스팍이라는 선생님 만화 아시죠? 거기 나오는 그 사우스팍에 나오는 캐릭터를 갖다가 선택을 해가지고 쓰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도 분명히 문제가 좀 있을 거예요. 이게 사실 이제 좀 어떤 경우냐면 제일 많이 나오게 되는 케이스가 이 학생들이 조금 지나치게 창의적이거나 지나치게 특이하게 쓰려다 보니까는 사실 어떻게 인플루언스를 받기가 애매한 캐릭터, 이를테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애니메이션 안에 나오는 가성의 가짜의 캐릭터라든지 그런 만화 캐릭터 같은 걸 통해서 그 안에서 내가 인플루언스를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게 굉장히 도박이에요. 적은 확률을 갖고 있는 도박인데 정말 우연히 정말 잘 써서 나오면은 진짜로 대박을 칠 수도 있는, 소위 말하는 그런 에세이가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입학처에서 보기엔 어떻겠어요? 아니 기껏 이런 기회를 줬는데, 쓸 기회를 줬는데 고작 고른다는 게 만화 캐릭터야? 그러면은 얘는 인생이 이를테면 뭐 만화가 그만큼 중요하고 그런 가볍게 생각하고 그렇죠. 그렇게 본다고 그러니까 이 에세이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는 느낌을 줄 수 있다, 그런 말씀. 그렇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프로세스인데 그거를 이렇게 쉽게 가볍게 장난으로 쳐넘기려 그러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분명히 타픽에서 얘기했듯이 무슨 어떤 음악에 관한 것도 쓰는데 요즘 흔히 말하는 그 아이돌 가수들의 음악을 갖다가 대해서 이제 에세이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굉장히 문제가 좀 있죠. 네, 맞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뭐 얼핏 다른 에피소드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도 연설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지나치게 뭐 아이돌이나 이런 셀레브리티나 아니면 스포츠스타나 모두가 그런 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무작정 그런 길만 가려고 쉽게 부와 명예를 획득하는, 물론 쉬운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렇게 눈에 보이는 부와 명예만을 지나치게 쫓지 말고 자신이 갖고 있는 역할을 충분히 생각을 해봐라는 식의 역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게 달리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기성세대가 굉장히 특히나 교육에 있어서 갖고 있는 걱정이 학생들이 이런 셀레브리티나 이런 사람들을 지나치게 아이돌, 그야말로 아이돌이라는 게 우상이잖아요. 그렇죠. 우상숭배처럼 여길 정도로 종교적으로 즐길 정도가 돼버리니까 그게 걱정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런 에세이까지, 이 higher education으로 가는 단계에서 에세이까지 굳이 골라서 써야 할 만큼 주변에 인플루언스를 준 사람이 없을까? 잘 고민해 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뭐 일단 뭐 음악 같은 경우에는 서로의 그 어떤 음악을 듣는 성향이 완전히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 나의 의견은 뭐 A인데 이 사람의 의견은 B라는 의견을 가질 수 있게 되면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조금 더 뭐 불쾌감 그런 걸 좀 가질 수가 있겠죠. 어떤 반대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건 조금 피해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에세이를 쓸 때 피해야 될 토픽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종교적인 얘기, 그렇죠? 종교 얘기. 그 다음에 이제 뭐 흑인, 백인 이런 유색인종 그런 얘기, 그래서 이런 어떤 정치적인 성향 뭐 이런 얘기들은 서로의 의견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의 에세이는 피하는 게 좋다고 저는 항상 학생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예, 이를테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controversial subject에 대한 되게 편이 갈리고 감정적으로 상하기 좋은 토픽들에 관해서는 가급적이면 건드리지 않는 방향이 좋거든요. 왜냐면 그야말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반반의 확률로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라 그래서 굉장히 동의를 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거꾸로 얘기하면 반반의 확률로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라고 아주 쳐버릴 수 있게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까지 감수해야 할 만큼 그렇게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으니까요. 이렇게 컨트로버셜한 거 거기에 하나 더하자면 특히나 요새 학생들이 많이 물론 중요한 얘기긴 합니다만 많이 다루고자 하는 것들이 이를테면 뭐 동성애라든지 아니면은 낙태, 어보션 같은 게 관련된 얘기들 굉장히 센시티브한 토픽들은 가급적이면은 나중을 위해서 나중에 언젠가 쓰게 될 기회가 있을 거예요. 대학교 때 이런 페이퍼들도 쓸 일이 있으니까 그럴 때를 위해서 잠깐 남겨놓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그렇죠. 그다음 이제 한 가지 더 보자면은 분명히 여기서 이제 크리에이티브라는 말이 나와요. 그렇죠. 크리에이티브 워크라는 말이 나오는데 보통 학생들이 생각하기에는 뭐 어떤 미술, 시, 그림 여기에만 이제 국한돼서 생각을 하게 돼 있는데 조금 더 넓게 생각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사실 이제 크리에이티브란 단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되게 지금 모순이 되는 건데 크리에이티브라고 하는 것을 그냥 어떤 창작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나 그림이나 예술로만 국한해서 생각하는 거는 뭐 웃기잖아요. 그걸 크리에이티브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크리에이티브라는 거는 무엇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뭔가 기존에 없던 거를 생각해내는 거. 그게 과학일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뭐 사회적인 아이디어일 수도 있겠고요. 하다못해 애덤 스미스가 생각해낸 어떤 뭐 자본주의의 근본 이런 것도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디어거든요. 그렇죠. 필드라는 건 무궁무진하니까 굳이 시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설이나 예술 작품으로 국한해서만 생각해낼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렇죠. 일단 뭐 자기 학생이 대학에서 이제 전공을 하고 싶어하는 분야에 대해서 어떤 그런 창의적인 면을 보여준 어떤 예를 들면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뭐
경우나 아니면 뭐 과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찾아내서 조금 너무 예술 작품에만 국한되지 않는 그런 example을 들어서 에세이를 완성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 방금 말씀하신 게 맞는 게요. 자신이 전공하고자 하는 것, 특히 undecided가 아니고 자기가 네. 어떤 전공으로 특정 지원을 할 거라면 기왕이면 그 전공에 관련이 있는 크리에이티브한 결과물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가 당연히 전략적으로도 훌륭한 방법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자면 이제 이 에세이는 항상 그 초점이 어떤 예술 작품이나 아니면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뭐 엔지니어링, 뭐 수학, 종교, 뭐 과학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게 나에게 가져온 어떤 영향력에 대해서 에세이를 적어야 되는데 그 영향력 부분이 이제 빠지고 나서 묘사하는 걸로 끝나게 되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드미션 쪽에서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이런 크리에이티브 워크가 아니라 이 워크를 받아들이는 그 지원자 자신이거든요. 그 자신의 모습을 잘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흔히들 말하면은 예를 들어서 요새 이제 뭐 강남에 많이 가면 성형외과 같은 데를 많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성형외과 앞에 그냥 저희는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저희 의사들은 이런 걸 배웠습니다. 라고만 써놓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과물을 보여준다는 거, 이를테면 before and after가 어떤지를 보여준다는 거.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자신이 이전에는 어땠는데 이걸 통해서 자신이 능동적으로 어떻게 자신을 바꿔나갔는가. 능동적이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냥 단순히 깨달았다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자신이 어떻게 그런 것들을 바꿔나갔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자신이 실질적으로 뛰어들어서 할 수 있었는지 그런 액티브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가 가장 큰 관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제이케이 선생님과 그 카먼 애플리케이션 토픽 중에 네 번째 토픽인 어떤 그 픽션에 나오거나 아니면 역사적인 인물 혹은 뭐 창작 작품이라든지 이게 그 지원자에게 끼친 영향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카먼 애플리케이션 토픽에 있는 다섯 번째 토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